이 시간에는 미세먼지 해결 방법과 세계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연 주변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베이징 미세먼지가 서울에 미친 영향 그래프를 보시면 2014년 베이징의 연평균 농도가 가장 높을 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도 가장 높고,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질 때 우리나라의 농도도 낮은 부분을 볼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치하고 아닌 부분도 보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세먼지가 외부 요인이 평균 30에서 50%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2013에서 2017년에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드는 추세에 맞춰서 같은 기간 한반도의 미세먼지도 눈에 띄게 줄어야 마땅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중국 대기오염 물질이 한국 세계 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연평균 32%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 결과를 볼 때 매우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월드 불꽃축제 때 연구 결과 2km 떨어진 관측 지점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니 농도가 높아졌으나 4km 떨어진 곳에서는 미세먼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도의 한중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시면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은 날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오려면 먼지가 대기 경계층 위 약 1500m 이상 상공으로 올라가야 바람을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기오염원과 우리나라의 거리는 약 1000km 정도 떨어져 있고 사이에 서해바다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문제는 외부 유입량도 있지만 그에 비해 대기 정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지는 추세입니다. 즉, 중국이 완전히 바뀐다고 해도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했던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카와사키시는 도쿄와 요코하마시 사이에 위치한 인구 140만의 도시로서 일본의 주요 산업도시 중 하나입니다. 카와사키시의 많은 지역에는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주요한 산업 공장들이 밀집해 있으며 이 지역의 산업은 국가에서 가장 큰 산업 중심부로 성장했습니다. 1950년대에 큰 규모의 석유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급격한 대기질 악화에 시달렸는데 카와사키 천식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건강 악화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 먼저 39개 공장과 자발적인 대기오염 방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보다 앞서 30년간 대기질 개선 방지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시와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현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표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에서 70년대 카와사키시의 정책은 다양한 형태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 배출 총량 규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오염 저감 협약, 환경평가 조례라는 예방적 규제의 제정 등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중소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첫 번째 재정 프로그램이 다른 조치보다 앞서 가장 먼저 1959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삭스는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생깁니다. 이것은 기도를 자극하고 호흡기계 질환을 증대시킵니다. 그래프를 보면 1970년대에 삭스 농도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이때 시행된 4가지 주요한 정책은 대기오염 저감 협약, 오염 예방 조례, 대기오염 모니터링 센터, 환경영향평가 조례입니다. 미세먼지 절감을 성공으로 이끌어낸 이 정책들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저감 협약은 카와사키시 정부와 지역 사업장 간에 맺어진 자발적 협약으로 카와사키시가 실험적으로 도입한 이 방식이 전 국가적으로 채택되어 지역 수준에서 사업장 오염을 규제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협약을 맺은 모든 사업장으로 아래 4가지에 협조하게 합니다. 첫째, 대기오염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저감 계획을 수립하게 한다. 둘째, 계획의 이행을 관리한다. 셋째, 대기오염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져 조업시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협조한다. 넷째,
연료의 종류와 황해 성분을 규칙적으로 보고한다입니다. 오염 예방 조례 정책은 각 시설마다 총 오염 배출의 총량을 조절하는 배출 총량제의 도입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새로 지어지는 사업장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하면서 전체적인 오염 문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첫째, 해당 사업장이 주변의 생태계, 사회, 그리고 문화에 미치는 잠재적인 환경 영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것. 둘째, 거주자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우려를 고려할 것. 셋째, 시민들의 우려에 근거하여 사업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등입니다. 시민들의 우려까지 고려한 정책이 인상적입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은 이전의 정책처럼 오염원 저감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 저감을 위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주변에 사는 거주자들 및 시민들의 우려를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 카와사키시는 정부보다 앞서 대기질 악화 문제에 대응하였고 여타 환경 문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종합적인 환경계획의 수립까지 나아갔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의 분야별 배출량을 대한민국의 예시로 보겠습니다. 사업장이 41%이며 그 다음은 경유차로 12%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선박, 건설기계 등 순입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는 인간 경제 활동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UN 환경 및 세계기상기구의 수장들은 보건,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연합을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인 목표 중 하나는 환경위험, 특히 대기오염으로 인한 연간 1260만 명의 사망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주요 활동은 첫째는 효과적인 조치를 위한 대기오염과 그 발생원, 그리고 보건 영향의 식별 및 매핑입니다. 둘째는 공기질 관련하여 모든 수준에서 의사소통 및 옹호이며 셋째는 급성 대기오염 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예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과학 기반 솔루션 지원 및 보건, 환경, 경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솔루션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몇 개 국가의 감축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 미세먼지 나쁨이를 70%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17년 새 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는 2019년 델리 정부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동절기 차량 이부제 시행, 건설공사 일시 중단, 수목재배 장려를 위한 트리 챌린지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일본은 노 디젤차 프로젝트로 자동차가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행 중단 및 벌금을 부과하며 수소, 전기 등의 친환경 차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8년부터 푸른 하늘 보이전 정책으로 권역별 도시대기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초미세먼지의 2차 생성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로우 이미션 존을 지정해 유럽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 기준에 근거해 오염 물질을 높게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였습니다. 현재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각국의 대도시 위주로 시행 중입니다. 독일은 베를린에 공해 차량 제한 지역 차량 등급 스티커 부착 의무화를 하였고 주요 도심 진입은 유로4 이상의 차량만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전기버스 노선을 투입하고 건물 외벽에 미세먼지 저감 미끼를 설치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에코패스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통제구역 내 배출량 위반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부과된 통행료는 기후, 대기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헬싱키에는 대중교통 차량 공유 앱 윕을 도입하였는데 윕은 헬싱키 내 버스, 지하철, 공유 차량, 공유 자전거 등 모든 교통자원을 통합 연결하여 시민들에게 최적의 이동 방법을 제공해주는 앱입니다. 정책 시행 후 차량 소유 가구가 2017년 기준 60% 감소하였습니다. 헬싱키는 2025년까지 자가용이 없는 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흡수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시티트리는 공기정화 벤치로 이끼가 설치된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이끼는 벤치 한 개당 하루 약 125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연간 120톤의 이산화탄소를 없애기 때문에 나무 275그루의 몫을 합니다. 현재 유럽 20여 개국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7m 높이의 타워는 미세먼지를 45% 줄여주는 스모그 프리 타워입니다. 정전기를 활용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빨아들여 시간당 3만 세제곱미터의 공기를 걸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타워에서 10m 떨어진 곳까지 미세먼지는 45%, 초미세먼지는 25%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벌집 모양의 세라믹 필터를 활용한 공기정화 시스템은 자동차 배기가스를 걸러내는 필터를 응용한 기술로 미세먼지가 필터벽에 달라붙어 깨끗한 공기만 필터 밖으로 나오는 원리입니다. 이 제품을 작동시킨 후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제 파리와 중국 상하이에 설치한 후 매우 나쁨 수준이었던 초미세먼지 농도가 WHO 권고치인 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필터를 이용해 10m 높이의 공기정화 설비를 설치할 경우 매일 360만 세제곱미터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이용해 미세먼지 발생량의 14%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굴뚝에 나오는 가스를 흡수탑으로 보내 액체와 만나 미세먼지를 잡게 하는 방식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막고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만 적용돼도 대한민국 미세먼지 발생량의 14.8%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린 뉴딜형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린 뉴딜형 미세먼지 저감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넷제로로 만들기 위해 모든 인프라를 저탄소형, 미세먼지 저감형으로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린 뉴딜의 주요 정책 수단인 재정사업, 정부 조달, 조세 감면과 보조금, 규제 혁신 수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환경, 사회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총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사업장의 관리감독 전문 인력 확대와 ICT 관리감독 선진화를 목표로 하며 대기오염 배출량 측정 대행업체 일자리 창출과 환경오염 감시제도 설계에 그린 뉴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석유, 가스 산업에서 메탄 배출 제한을 설정하고 30년까지 신규 공공친환경차 충전소 50만 개를 건설하는 등으로 환경 관련 일자리 1,000만 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독일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 계획을 세웠으며 재생에너지 정책으로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38년까지 완전 폐쇄하고 소비 전력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40년까지 6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국은 50년 탄소 배출 제로 달성, 녹색 기술 및 금융 육성으로 최대 25만 개의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산업혁명 10대 중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는 친환경 자동차 정책으로 26년까지 자동차 산업에서 6,500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의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도시에 적용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도시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LA는 온실가스 배출 제로 이동수단에서 2030년까지 메트로 및 버스 100% 전기화, 2050년까지 항만 배출 온실가스 80% 감축화로 건강 및 웰빙, 기후 완화, 경제 혁신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배출 공기질 모니터링으로는 2035년까지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 38% 감축과 메탄 누출량 54% 감축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2045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하여 기후 완화, 양질의 일자리, 인력 개발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며 이동성 및 대중교통으로는 2025년까지 1인당 자동차 주행거리 13%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그린 뉴딜은 모든 인프라를 저탄소형, 미세먼지 저감형으로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환경, 사회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입니다. 각국과 도시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며
우수한 정책을 응원하는 등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린 뉴딜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대기의 날을 들어보셨나요? 이날은 우리나라 최초로 유엔에 상정하여 기념일이 된 날로 대기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날은 2020년 9월 7일에 1회를 맞이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의 의무, 깨끗한 공기를 호흡할 권리,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유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증가 방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발생 증가 방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가속화 방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차별적 영향 방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및 질병 발생률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방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및 식량 안전 보장의 부정적 영향 방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매연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도보나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경유 차량 사지 않기입니다. 둘째는 쓰레기 소각 시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셋째는 에너지 절약입니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화력발전소의 매연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앞서 에너지 사용량과 미세먼지 발생이 비례함을 서울대 연구로 확인하였습니다. 넷째는 자연 보호하기입니다. 공기 중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분해하는 자연을 개발만을 위해 파괴하는 일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기업은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현장은 어디인지 모니터링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미세먼지 관련 우수 정책을 응원하는 일입니다. SNS를 통해 정부가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이는 일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SNS로 확산하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국가도, 개인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엄격한 법 집행이 우선 중요합니다. 법 제정, 개정의 행동과 환경을 위해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에어포칼립스 시대가 도래하지 않도록 우리의 푸른 하늘을 지켜나갑시다. 감사합니다.